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과일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영상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찍어왔는데 신기한 게 과일향을 제일 많이 쓰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과일향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과일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겨울에는 딸기, 봄, 여름, 가을에 사과, 배, 복숭아, 바나나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는 천연 복숭아 향이나 또는 천연 딸기 향, 이런 천연 향을 많이 찾으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일 향들도 보면 어떤 과일은 좀 달달하죠. 또 어떤 과일은 아주 시고, 이 신 계열들을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해서 레몬이라던가 오렌지 이런 신맛을 가지는 류를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유자도 마찬가지 이쪽 시트러스 계열이고요. 고유의 어떤 새콤하면서도 단맛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복숭아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향들의 그 어떤 방향이나 바디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에 투여할 때 어떤 향을 두 개로 혼합할지 아니면 단일 향으로 넣을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과일 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과일 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료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소스류라든가 다른 제품들에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과일 제품을 가공한다던가 또는 과일 음료를 가공한다던가 할 때에 들어가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들어가는 비율은 전체 퍼센테이지의 0.2% 전후로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향이 강도가 낮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향이 강도가 높다 그러면 그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성향료와 천연향료가 약 10배 정도, 최대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성향으로 0.2%를 썼던 제품이라면 천연향으로는 2% 정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향이 좋은 향이냐? 가격으로만 봐서는 싼 걸 사고 싶겠죠. 같은 딸기향인데 어떤 딸기향은 2,000원 정도인데 어떤 딸기향은 한 8,000원 정도다. 그러면 같은 딸기향이니까 2,000원이 싸겠지 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향의 강도 또는 향의 품질,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향의 풍미, 맛을 봤는데 이게 딸기는 알겠는데 아주 새콤하고 맛있는 딸기가 아니라 좀 푹 익고 푹 썩은 듯한 그 딸기 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향의 후숙 과정이나 또는 향의 보존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애초에 케미칼류나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별로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제조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향이 좋은 향이냐? 예를 들어서 바나나 향이나 사과 향이다 또는 복숭아 향이다 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향지를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향지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시향지를 약간 찍어서 향들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향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점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담궈서 뺀 다음에 이 향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강도, 품질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향 단일로 맡았을 때와 제품에 투여했을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테스트 물량을 확인해 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과일 향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일 향료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카톡 풀친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